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9월 20일 이슈 방담 58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중국이 망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100%로 인상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즉각 연준이 11월부터 4차 양적 완화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필스베리 허드슨 연구소 중국 전략센터장은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50% 또는 100%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즉각 11월 FOMC부터 4차 양적 완화를 시작하겠다고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고 모택동 시절의 계획경제를 회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2022년 12월 달에 4차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연준 의장 제롬 파웰이 대대적인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이 요구하는 그렇게 대대적인 금리 인하, 즉 한꺼번에 1%포인트 금리 인하는 글로벌 경제의 추가적인 하락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를 100%로 인상할 것이라고 하는 농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건대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10월에 있을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시작된 레리 커들로 미국 협상대표와 중국 대표의 실무협상에서 무역회담 낙관론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관영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허드슨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이며 트럼프가 최고의 중국 전문가라고 치켜 세워준 마이클 필스베리를 인용하면서 그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50% 또는 100%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50% 또는 100%로 가면 파웰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조건을 요구한 글로벌 경제의 하락이 다가올 것입니다. 필스버리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무역 협상이 빨리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고 지금까지 워싱턴이 중국에게 아주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스버리에 따르면 트럼프가 무역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놀라울 정도로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북경 정부가 무역 협상을 타결하리라고 믿지 않지만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확대할 수 있는 무수한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낮은 수준의 관세이고 50% 또는 100%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고 트럼프의 비판가들은 그가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위협하면 허풍이라고 폄하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금융시장 월가에 다른 옵션이 있고 대통령은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옵션이 있다고 필스버리가 경고를 했습니다. 필스버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워싱턴 DC에 있는 허드슨 연구소의 중국 전략센터 책임자이고 중국 이슈에 관해서 트럼프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자신이 중국 문제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라고 말했습니다. 필스버리는 자신이 트럼프에 대한 중국 문제 조언자라는 지목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중국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 또는 어떤 사람이 중국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문을 한다는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50% 또는 100%로 확대할 가능성이 대두되어 글로벌 경제가 크게 약해질 가능성이 발생하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 금리 인하 정도가 아니라 11월부터 아예 네 번째 양적 완화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파웰 연준 의장은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시작하거나 확대할 때마다 금리를 내리는 정책 사이클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보다 훨씬 단위가 높은 수준의 정책, 즉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공개시장조작위원회에서 시중은행의 과도한 지불준비금에 부과하는 금리를 0.05%포인트 내렸고 환매조건부 국채금리 레포레이트도 0.3% 대폭 내렸습니다. 파웰은 임시공개시장조작위원회를 열어서 자금시장에 대한 압박을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유기적 증가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가능성을 10월 말에 열리는 다음번 공개시장조작위원회에서 조심스럽게 다룰 것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만간 4차 양적 완화를 단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우리는 이것을 꽤 강력한 암시로 받아들이고 이제 11월 공개시장조작위원회에서 양적 완화를 단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어떠한 방법으로 4차 양적 완화를 단행할까요? 아래 차트에서 골드만삭스가 연준이 단행할 미 재무성 채권 매입 계획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매월 1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연평균 1,800억 달러의 미 국채를 매입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총 3,755억 달러의 국채를 더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골드만삭스가 연준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예측한 것인데 바로 이 올해 11월부터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서 2022년 12월까지 진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파란색, 곤색 막대 그래프는 Reinvestment of Maturing UST via Add-on Auctions, 만기가 도래하는 미 국채를 갖다가 경매를 통해서 재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이 빨간색, 붉은색 막대 그래프는 Reinvestment of Maturing MBS into UST via Secondary Market,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 채권을 2부 시장을 통해서 미 국채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 막대 그래프는 Permanent OMOs for Balance Sheet Growth via Secondary Market. 임시 공개시장 조작위원회를 2022년 12월까지 계속 열어서 2부 시장을 통해서 연준의 양적 완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50% 또는 100%로 확대하면 중국이 2019년 말에 IMF가 2016년에 예측한 바로 그대로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BJR, 배째라 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가 붕괴하고 모택동 시절의 계획경제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유튜브에 중국의 이러한 계획을 시사하는 중국 고위 관료의 고백이 올라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도 2022년 12월에 4차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 대대적인 붕괴와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심지어 달러화를 비롯한 모든 지구상의 모든 종이화폐, 파이어트 머니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닷컴 거품 붕괴 직전 2000년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007년의 기시감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